둠스데이 내부 시사회 인어급으로 뽑혔다고? 그걸 믿냐 이씨. 오늘의 둠스팅크 최소 인어급이라는 둠스데이 내부 시사회, 새로운 뚜껑을 열게 될 엑스맨의 리부트, 멀티버스의 종료와 모든 캐스팅 루머까지. 1일 1영상이 지금 며칠째냐? 자, 먼저 지난 월요일에 나왔던 소식이죠. 어벤져스 둠스데이 내부 시사회. 네, 사실 디즈니 직원과 스태프들끼리 진행하는 내부 프라이빗 시사회 맞고요. 이게 마탐자나 로버트 메이어 버넷과 같은 이 유명 스쿠퍼나 인사이더들에 의해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영화를 본 건 케빈 파이기를 포함해 소수의 마블 핵심 스태프과 경영진들인 거죠. 반응 한번 볼까요? 최근 둠스데이 내부 테스트 시사의 반응을 확인했다. 이번 테스트에선 영화의 첫 번째 편집본을 보여주었고, 아직 미완성이지만 화면엔 메모가 남아있었다. 일부 그룹에게 이걸 3시간 이상 보여줬는데 인피니티 워 수준으로 잘 나왔다. 현장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일부 인원들 사이에선 역대 최고의 마블 영화라는 평까지 나왔다. 특히 로다주가 연기하는 닥터둠이 단순한 빌런을 넘어 극 전체의 서사를 지배하는 방식이 이전 타노스 때보다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강력하다까지. 네, 사실 이게 내부 시사회라는 말이 참 그래요. 쉽게 말해 지그들끼리 만든 거 지그들끼리 확인하고 평가하는, 뭐 예전처럼 자아자찬 파티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이땐 진짜 정신 못 차렸을 때고요. 사실 뭐 지금 마블이 그때처럼 자아자찬 떨고 있을 때가 아니죠. 이게 사실 수백 수천억이 걸린 회사의 프로젝트고, 애매한 판단이 아닌 가장 뚜렷한 객관성을 갖고 작품을 판단해야 본인들도 자충수를 두는 걸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디즈니 내부 테스트라고 해도 꽤 각성하고 기준을 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해서 저는 인어 수준으로 뽑혔다, 역대 최고의 마블 영화다, 뭐 요정도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요. 로더주의 연기가 극 전체의 서사를 지배한다, 이게 타노스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 정도의 평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오스카 지배하셨으니까 지금 루소 형제랑 마블 전체가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인어만큼의 퀄리티는 아니라도 예전 마블의 향수를 떠오르게 만드는 작품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마블이 치트키를 쓰네, 배우들 무덤에서 꺼내오네 해도 뭐 볼 사람은 볼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개봉날 재밌게. 결국 첫 공개될 예고편에서 어느 정도 왁구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내일 시네마콘 디즈니 차례죠 이제. 여기서 둠스데이 티저가 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큰 건 올 것 같아요 분위기상. 스파이더맨도 푸티지 영상 하나 던졌으니까요. 전 둠스데이 트레일러 뜨는 대로 올 테니까요. 내일 뭐가 뜨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으로 따끈한 소식이죠. 마블이 엑스맨의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엑스맨은 정말 오랜만에 2011년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이후에 15년 만에 리부트가 됩니다. 일단 엑스맨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트릴로지 3작품, 또 그 이후엔 2011년 액퍼클부터 2019년 다크핑스 4작품, 이렇게 총 7개 영화가 개봉됐었죠. 그외 뭐 울버린이나 데드풀, 또 요런 짜바리 같은 것들이 섞여있긴 했지만, 자, 그 이후엔 2019년 3월에 디즈니가 폭스를 80조 원에 인수해버립니다. 이 판 자체를 아예 먹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영화에서 기존 폭스 캐릭터들을 편입시키죠. Suck it, Fox. I'm going to Disneyland. 뭐 휴먼 토치부터 해서 X23, 엘렉트라, 블레이드, 겜비, 사실 올드 팬들이 환장할 만한 요소들을 이제 다 쏙가 넣어서 이 밖에 MCU에서도 뮤턴트의 출연을 꽤 많이 암시해요. 뮤턴트가 태생적으로 돌연변이 유전자, 그러니까 특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인데, 일단 미즈 마블이 뮤턴트라는 걸 대놓고 암시하죠. Kamala, there's something different in your genes. Like a mutation. 또 네이머도 원작에선 최초의 뮤턴트라서 MCU에서도 요 설정을 그대로 갖고 오고, 이후엔 더 마블스에서 비스트, 또 이제 둠스에선 아예 엑스맨 군단이 나와버리죠. 요런 상황에서 이제 엑스맨이 싹 다 리부트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일단 페이지 4부터 시작된 멀티버스 사가가 끝납니다. 아이언맨부터 스파이더맨 파프노원까지가 인피니티 사가였죠. 이 멀티버스 사가는 이제 완다비전부터 내년 개봉하는 시크릿 워즈까지를 일컫는데,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이건 제가 마블 채널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마블 영화 한 편 보려면 드라마 3개는 정주행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죠. 뭐 더마블스만 보려고 해도 완다비전, 미즈 마블, 뭐 우리 캡틴 얼굴까지 한 번 더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보겠냐 니 같으면? 이렇게 드라마가 쏟아지면서 MCU의 작품 수가 급증해버렸고, 이건 제작 관리의 부실로 이어졌죠. 결국 너무 급격하게 팽창돼버린 멀티버스 사가, 요건 이제 뮤턴트 사가가 도래하면서 시크릿 워즈를 끝으로 종지부를 맺게 될 예정입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결국 뮤턴트 사가, 엑스맨 사가를 통해 마블은 전면 리부트돼요. 이게 전면 리부트라고 하기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고, 준 리부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MCU에서 살릴 애들은 살리고 가져가야 할 설정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이 건물 싹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풀 리부트라면, 기존 건물에 뼈대 남기고 내부 싹 다 뜯어 고치고 새로운 세입자 들이는 게 준 리부트라 볼 수 있죠. 뭐 시크릿 워즈까지의 스토리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기존 사건이나 세계관들은 일부만 계승하고 인기 있는 일부 배우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아예 모든 스토리와 설정들을 싹 다 리셋하겠죠. 지금 배우들의 몸값이 다들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이언맨이 지금 거의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토리를 모르면 새 영화를 보기가 힘들죠. 결국 리부트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순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내년에 개봉되는 시크릿 워즈에서 각자 다른 우주에 있던 히어로들이 이제 한데 모이겠죠.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마블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할 겁니다. 얘는 죽이고 얘는 살리고 이렇게 캐릭터나 설정들을 새롭게 끼워 맞추면서 이 엑스맨이라는 영화도 새롭게 짜는 거죠. 자, 그렇게 나오는 영화가 바로 이 엑스맨 리부트. 연출은 썬더볼츠의 감독인 제이크 슈라이어가 맡았고요. 제가 썬더볼츠 홍보 때 짧게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썬더볼츠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단순한 액션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대표적으로 성난 사람들이나 로봇 앤 프랭크가 있죠. 또 여러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앙상블 팀업 무비. 여기서 각 캐릭터의 비중이나 개성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조화롭게 섞어내는 능력도 뛰어나죠. 이 엑스맨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차별받는 돌연변이들의 연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주류에서 벗어난 인물들의 고뇌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슈라이어 감독 뽑은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슈라이어 감독이 새로운 각본가 두 분을 모셔옵니다. 바로 함께 작업했던 비프의 크리에이터 이성진, 더베어 작가이자 공동 쇼러너인 조안나 칼로 두 분인데, 그야말로 TV 쪽 최고의 드림팀이죠. 여기서 감독이 썰을 풉니다. 이 둘이랑은 성난 사람들 시즌2, 썬더볼츠에서 함께 작업한 경험이 있다. 이들이 현재 엑스맨의 새로운 각본을 집필 중이며 우리가 다시 뭉치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 이성진의 글쓰기 능력 중 가장 감탄한 점은 작은 개인 간의 역동성을 거대한 캔버스로 확장하는 능력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이데올로기를 이끌어내는 작가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엑스맨다운 정직한 영화가 될 것이다. 진짜 정확한 말이죠. 이분들이라면 지금까지 MCU가 보여주지 못했던 스토리의 탄탄함, 이 캐릭터 간의 연계나 서사를 제대로 풀어주는, 그러니까 마블이 가장 절실했던 조각을 맞춰주는 거죠. 지금까지 MCU가 어떤 거대한 빌런이 나타나서 세계를 위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분들은 여러 엑스맨 캐릭터의 정체성이나 서사, 결핍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죠. 이 더베어만 보더라도 숨막히는 주방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압박을 굉장히 경이롭게 묘사했어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몰입하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어떤 배우들이 캐스팅되냐? 일단 가장 최근 루머부터 볼게요. 일단 세이디 싱크가 징그레이를 연기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요즘 잘 나가고 또 연기까지 잘하는 싱크를 이 자리에 앉힌 건 개인적으로는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예뻐. 그 이후로 공개된 루머가 바로 요 둘. 엑스맨에 없어서는 안 될 비스랑 로브죠. 요건 스나이더발 루머로부터 시작됐는데, 먼저 비스는 세븐 킹덤의 기사에서 키 큰 덩컨을 연기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피터 클래피. 그냥 캐스팅 찰떡이죠. 일단 이분 키가 196에 나이도 또 96이네 또. 무엇보다 럭비 선수 출신이라서 아주 그냥 짐승이죠 그냥. 다음으로 마티스 프림에 나왔던 배우 오데사 아지온.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자, 이분은 그냥 Lovely text that I need to respond to, and I love you guys so much. I'm sorry. 로그 하려고 태어나신 분 같죠? 일단 헤어스타일이나 이 쫀쫀한 눈빛이나, 원래 로그를 연기했던 애나 패킨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냥 얘가 찐 로그잖아. 또 이성진이 직접 주빌리와 겜빗도 언급했어요. 로그, 비스트, 주빌리, 겜빗 전부 60년대 클래식 오리지널 멤버들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이클로스나 진, 엔젤, 아이스맨, 키티 프라이드, 스톰, 매그니토 등등 엑스맨의 모든 멤버들이 캐스팅되겠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사실 울버린. 우리 잭맨이 형이 진짜 90살까지 울버린을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울버린을 서칭할 것인지 조만간 마블이 결정하겠죠. 엑스맨 리부트 영화는 2028년 상반기 이후에나 개봉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죠. 일단 내년 12월 개봉되는 시크릿 워즈 이후에 처음으로 개봉하는 MCU 영화가 된 셈인데, 과연 엑스맨은 단순한 히어로 영화를 넘어서 마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 같은 영화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